이 음악이 기억나십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아마도 마론 브란도와 알파치노가 연기한 대부를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 모래시계에서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컨텍스트는 한국적인 정서 또 한국의 문화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어떤 중요한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핫 이슈를 담고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리고 이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등장한 네 인물들이 참으로 독특한 자기 캐릭터를 나타내면서 남성미를 물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특색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나쁜 남자의 샘플로 모델로 등장하는 이 박태수 역할을 하는 이 최민수 남자의 아이콘으로 이제 이 자리매김을 하는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최민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모범생이며 정말 착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서구 역할을 하는 열심히 살고 고학 끝에 검사가 된 이런 박상원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등장하고 그리고 부잣집 딸로서 철모르게 그렇지만 순정파인 사랑을 쫓아가는 그런 윤혜린, 고현정 역할을 하죠. 이 고현정도 그렇고 그리고 고현정 옆에서 이 윤혜린을 지키는 흑기사 역할을 하는 이정재. 여러분 이 이름은 아마도 우리 드라마 사역에서 등장하는 이 배우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탑 배우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잘 표현함으로써 말미암아 멋진 남자의 세 모델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착한 남자, 나쁜 남자, 그리고 흑기사. 이런 모델이 여성들의 마음들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모래시계를 할 때는 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사람은 여성만 아니라 당시에 이 멋있는 제가 봐도 최민수 같은 캐릭터는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도 재미있고 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너무나 이 드라마 시간대를 기다렸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청률이 50% 이상이 되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강서구 그리고 육군 사관 생도가 되려고 했다가 아버지가 빨치산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기록 때문에 실격을 당해서 사회적인 비판의식을 가지면서 정치폭력배가 된 태수. 이 둘은 친구입니다. 태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지노 재벌의 외동딸이자 후계자가 되는 외동딸 혜린이라는 이 세 사람의 스토리가 이 드라마의 메인 캐릭터로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혜린은 이 태수란 친구를 사랑합니다. 태수도 혜린을 좋아하지만 자기의 신분의 형편으로 혜린을 사랑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그녀 곁에 있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암흑 세계의 보스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주리엣 스토리처럼 현실은 태수와 혜린을 갈라놓습니다. 그럴수록 혜린은 아버지를 향한 반발심이었는지 모르지만 태수를 더욱 연민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합니다. 태수도 진심으로 혜린을 사랑하고 위합니다. 태수는 혜린과 그의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권력의 희생이 됩니다. 결국 법에 따라 검사인 친구인 강서구의 구형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습니다. 태수의 희생과 죽음은 당시 어지러운 정치와 이권의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대변한 인물로서 묘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스토리는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이 이야기의 전개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여성들이 왜 이런 나쁜 남자에게 끌림을 가질까? 두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태수도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곧 이어서 보여주겠지만은 에덴의 동쪽에 나온 우리 나쁜 남자의 아이콘, 바나나의 아이콘 제임스 틴도 비슷한 캐릭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하나의 이유가 그 드러나지 않은 그 연약함, 약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나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아주 강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아주 큰 상처와 약한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런 정서적 또 감정적 어떤 상처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 약함을 여성들을 자극하고 그 여성들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이유다라고 뭐 설명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나쁜 남자에게는 강하지만 약한 면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말 그대로 이 나쁜 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야성미죠. 남성의 향기가 아주 많이 표출되는 야성미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가장 한마디로 잘 표현한 하나의 명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화 사형장에서 이 최민수가 한마디를 합니다. 사형을 언도를 받고 그리고 죽음 직전에 친구에게 한마디를 하죠. 나 떨고 있냐? 나 떨고 있니? 아마 아주 중요한 대사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보다 떨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 모습이 두렵다라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남자이기에 공포와 두려움을 당당하게 마주치려는 그런 용기, 그게 좀 매력의 발산의 포인트라고 어떤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아마 이런 매력에 빠진다는 거죠. 약하면서 강하고 또 강하면서 약한 면들. 그리고 이 나쁜 남자들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순정파라는 거죠. 약자들에게 친절하는, 특히 여성들에게 아주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나쁜 남자 하면은 여성을 괴롭히고 실제로 나온 영화 중에서 나쁜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Ecco quei tuoi fiori, belli e misteriosi, con un non so che di strano.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말 그대로 나쁜 남자가 아니고 못된 남자죠. 그래서 보통 우리 여성들은 이 못된 남자와 나쁜 남자를 혼돈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런 착각을 해요. 나쁜 남자가 매너 있는 남자가 매너가 없이 여성을 향해서 아주 무례한 것을 나쁜 남자로 여성들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나쁜 남자는 강하고도 약한 사람. 불의에게는 아주 선을 넘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남자를 나쁜 남자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보통 착한 남자는 어떤 통념의 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선을 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쁜 남자는 선이 사람을 자신을 가둬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뛰어넘어서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법의 테두리가 되기도 하고 윤리의 테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 보기에는 착하지 못하다, 법을 어겼다, 도덕을 어겼다, 윤리를 깼다, 뭐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나쁜 남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쁜 남자의 공통점은 이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겁니다.